반갑습니다. 국제해독영양협회 회장 이송주입니다.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에너지원과 구성성분으로 중요한데 탄수화물, 단백질의 대사산물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혈관으로 이동이 쉽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대사산물이 아시죠? 물과 기름 섞이지 않는 거.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는 이 지방을 혈액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수한 우리 몸은 굉장히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지단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같이 있는 거죠. 이 지단백의 경우는 바깥쪽은 친수성, 그러니까 물에 녹고 안쪽은 기름에 녹을 수 있는 그런 이 막이 돼 있어요. 이걸 지단백이라고 표현하는데 안쪽은 그러니까 단백 쪽이 겉에 그래서 물에 녹고 안쪽은 이제 지질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생긴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 측정을 하는 걸가 바로 이 지단백이 얼마큼 우리 혈액 안에 존재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 LDL, HDL 뭐 이렇게 중성지방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게 이게 크기에 따라서 저밀도 지단백이 있고 고밀도 지단백이 있어요. 저밀도 지단백은 말 그대로 밀도가 작고 부피가 크다는 의미고요. 고밀도 지단백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부피가 작은. 그러니까 이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저밀도는 부피가 크면서 그러니까 지방은 또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 LDL 콜레스테롤에서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질환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 안에 이제 지방이 남아돌 경우에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뭐 뱃살에도 저장을 하고 혈액 안에 떠다니는 애들이 또 운반하기도 하고 그 안에 지방이 들어있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지방을 쌓는 쪽으로 일을 하고 HDL은 청소를 하는 쪽으로 일을 하는데 쌓는 게 많으면 혈관의 벽에 찌꺼기들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HDL은 이 쌓인 거를 빼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쉽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원시인의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는 고기 한 번 먹기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고기 한 번 먹으면 지방을 내 몸에 잘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추운 겨울을 나고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DL은 무조건 사실 나쁜 애는 아니에요. 좀 쌓아놔야 나중에 쓰니까. 원시인 입장에서는 H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걸 자꾸 쓰려고 그러니까.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섭취가 많다 보니까 지방 자체 섭취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가 많기 때문에 또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거든요. 탄수화물이 남아돌 경우에는 이게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LDL은 특히 올라가요.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LDL이 높으니까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결국에는 심근경색, 뇌졸중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서 이제 그 고지혈증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하고 관리되어야 할 상태인 거죠. 기준이 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상, LDL 콜레스테롤은 100 이상. 치료의 경우는 130이 넘은 치료를 해야 되고요. 100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성지방도 150이 넘어가면 고지혈증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HDL은 40보다 낮으면 또 안 좋은 거고요. 보통 60까지 가야 또 좋은 겁니다. 고지혈증 자체로는 증상이 없고요. 보통 고지혈증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있어요. 뱃살이 나왔다든지 비만이 보통 같이 오죠.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내가 뭐 비만, 고지혈증, 고혈당 그리고 혈압도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높은 단계들이 있거든요. 중간 단계들. 그런 것들 갖고 있는 경우들이 다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증상은 없지만 이 사람은 얼굴 보면 고지혈증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건 알아볼 수 있죠. 그래도 정확한 거는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8시간 금식을 해서 측정을 했을 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흰쌀밥, 가장 큰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원인입니다. 흰쌀밥을 대부분 외식할 때 드시는데 그때는 밥을 3분의 1은 덜어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잡곡밥, 현미로 드셔야 되고요. 빵, 이런 탄수화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삼겹살 자체로 올라간 게 보다는 삼겹살과 함께 먹는 흰쌀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술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안주랑 관계가 있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고지혈증이 많은 이유가 깡술을 먹는 사람은 안 높지만 술을 먹으면서 안주를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하게 드시는 경우에 콜레스테롤이 잘 올라갑니다. 오뎅도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막 오뎅탕이라든지 이런 것들 술안주와 함께 올라가는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랑 콜레스테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혈관이 안 그래도 나쁜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혈관에 뭐가 껴있는 사람이 담배까지 피게 되면 혈관이 수축을 하거든요. 담배를 피게 되면 수축했는데 안에가 좁아.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심장마비, 뇌졸중 오는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걸 동시에 하는 사람한테는 영향이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운동 아주 중요하죠. 운동을 하면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조건은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오메가6 지방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6 지방산과 3 지방산의 섭취 비율을 너무 6 쪽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쪽의 섭취를 높여줘야 이 균형이 맞고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레벨을 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오메가3만 충분히 잘 드셔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뭐 아마씨라든지 이렇게 그 식물성에서도 들어있지만 등푸른 생선에 좀 더 그 고용량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푸른 생선을 드시거나 뭐 제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